그런 이유로 이렇게 똑같다는 얘기고 195쪽을 활용하면 not q이면 not p다 이다가 이게 아닐 때 false라고 했죠. 그래서 false 거짓이라는 얘기고 역으로도 쭉 가서 얘가 역도 성립하고 다 같은 말이 돼서 2번은 대우도 똑같이 거짓인 게 왔다 갔다 된다. 그래서 대우의 진리값은 항상 똑같다라는 걸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굳이 돌려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필요 충분 조건 하기 전에 여기 쪽날개에 있는 거 하나 보고 가죠. 자, 하나 놓친 게 있던데 드모르간 법칙이 있었거든요. 여기 있네요. 여기에 우리 200페이지 위에 보시면 드모르간 법칙인데 한 개만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2번 해보세요. 그래서 똑같이 진리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P이고 Q의 전체의 not은 not P 또는 or이죠. not Q가 되는지 이게 같은 명제인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그럼 P가 될 수 있는 건 T, T, F, F Q가 될 수 있는 건 T, F, T, F 그래서 네 가지 일단 모든 경우 다 적었고 얘에 대한 not은 되죠? F 얘의 not은 F, T, T 그다음 Q 명제의 not을 지어봅시다. T 대신에 F, T, F, T가 되고 AND에 대한 이제 명제를 한번 진리값을 넣어볼까요? AND는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T, 얘는 false죠? F, F, F가 되고 이 명제의 부정을 빨간색으로 취해보겠습니다. 빨간색을 취하면 T의 파란색이 부정이니까 F, T, T, T가 이 P이고 Q의 전체 부정인 거죠. 그래서 얘 이제 5월에 대해서 살펴보면 FF, FT, FF는 5월은 무조건 false고 한 개라도 true면 되죠. 또는 true, 둘 다 true니까 true. 그래서 실제 진리값이 얘랑 어때요? 얘가 서로 일치하죠. FTTT. 그래서 이 두 개는 동친 명제다.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1번 오케이 체크. 그럼 여러분들이 2번을 각자 해보세요. 해야 되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물리 기호로 쓰면 P 또는 Q의 전체 부정 not P, not Q, AND로 연결. 그래서 얘 역시도 T, T, F, F, T, F, T, F. 그 다음에 얘는 부정해서 쫙쫙 해서 해보세요. 시간 한 2분 줄게요. 필기 다 했죠? 시작. 2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한번 풀면서 들으세요. P 교집합 Q의 not은 우리 여집합처럼 보잖아요. 그 다음에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의 합집합. 여기서 많이 봤죠? 우리 여집합 분배법칙 들어오면서 이게 연산이 바뀌는 것과 동일한 이 법칙을 우리가 드모르간 법칙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집합에서의 드모르간 법칙이고 논리에서의 혹은 명제에서의 드모르간 법칙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먼저 선행이 된다라는 거 해보셨나요? 2분 지난 것 같은데 뭐 풀이 간단하게 해볼까요? 자, not P 어떻게 되죠? 그렇죠. FF, TT 얘는 not F, T, FT 얘만 다 바꿔주면 되죠. AND로 연결돼야 된다. 자, 빨간색으로 얘는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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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FFT네 이번에 여기 논리값. 자, 5월 해봅시다. 빨간색 5월은 한 개만 들어오면 되니까 TTTT NF죠. 자, 부정 취해봅시다. 파란색의 부정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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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오케이 똑같네. 증명 끝. 그래서 드모르간도 된다는 거. 요 밑에다가 간단하게 필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얘의 대우를 구하고 이를 이용해서 참거짓을 판별해라 했죠. 한번 풀어보죠.
얘의 대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일단 진리가 아니니까 하자표로 하죠. x제곱은 1보다 같거나 크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얘 대우가 참인지 증명을 해보면 되겠죠? 대우를 이용해서 참 것이 판별을 했으니까 요걸 보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x 플러스 1이 부등식 정의가 원래 부등호 정의가 그렇거든요. 음수라는 얘기고,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죠. 그러면 어떻게 되지? 잠깐만 생각 좀 해볼게. 자, 가봅시다. 좀 그냥 직관적으로 보기에도 1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2 이런 거 집어넣어보면 성립할 것 같죠? 그래서 될 것 같죠? 마이너스 3 이런 거 해도 당연히 제곱하면 1보다 클 것 같잖아요. 아예 그냥. 그래서 될 것 같은데 얘 아이디어가 부등식 원래 정의가 이렇게 넘겼을 때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 이렇게 정의를 하니까 얘도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나오려면 얘랑 얘랑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뭔가 합차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합차를 쓰기 위해서 x 마이너스 1의 부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럼 x 플러스 1이 음수니까 x 마이너스 1은 여기서 마이너스 2를 양변에 빼준 거니까 더더욱 음수겠죠? 그래서 얘 역시도 0보다 작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곱하기 음은 양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양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곱해볼게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면 양이 아예 돼버리고, 얘는 실제로 계산하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x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이 양이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0과 같다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면에 대해서는 이게 더 넓은 의미를 함의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이면 이건 당연한 거고, 따라서 이제 부등식 정의대로 따라가면 x제곱은 1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해서 증명이 완료가 됐죠. 이렇게 이제 대수적으로 수식을 사용해서 논리의 형태대로 어떤 부등식의 성질대로 정의대로 따라가서 증명할 수도 있고, 진리 집합을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진리 집합을 잠깐 보시면, 여기 교화서 풀이대로 하면 P를 이 조건이라 PX라고 하고, 얘를 Q라고 지금 둔 건데요. P가 이렇게 되고 Q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 진리 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하면, 얘는 지금 합차공식 쓰게 되면 X가 사이값 되는 거잖아요. 1과 마이너스 1. 그런 X값 다 모아온 거니까 진리 집합 자체는 이렇게 될 거고, 참이 되는 X값들. 그 다음에 Q의 진리 집합은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큰 거니까 이렇게 그냥 조건 제시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 여집합으로 가면 얘 이제 우리 영역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것에 반대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뻗어나가고 색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P의 여집합 영역은 이렇게 되고, Q의 여집합은 지금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요 영역의 반대죠. 그러니까 지금 Q 영역은 이게 P의 여집합이고요. Q의 영역이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큰 거니까 얘를 빵꾸를 내가지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Q 여집합의 영역이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써야겠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래서 이제 P의 여집합하고 Q의 여집합을 비교해봐라 하면 P의 여집합은 이 영역, Q의 여집합은 이 영역이니까 실제로 이 영역이 이 영역에 풍기고 있죠. 그림상으로. 그래서 대우가 참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으로 돌려가지고 진리 집합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대우를 쓰기 참 좋죠. x가 3이면 대우 써보면 x가 3이면 사실은 화살표 두 개 쓰면 아직은 안 되고, 사실은 맞는데 x 플러스 a가 참이라 했네. 참이니까 두 줄이 맞네. a 값 구하라 했으니까 x가 3이 성립하면 이렇게 된다 했으니까 3을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9 빼기 12 더하기 a가 0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a는 3이 된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인데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 모의고사 단골 문제예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에 해당하는 X값은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여기다가 미리 좀 필기를 해놨습니다. 수학에서는 이게 충분이란 말을 좀 자주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명제 P를 증명하고 싶을 때 이 명제를 보이기가 좀 곤란할 경우에 좀 더 안전한 영역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보이기 위해 R이라는 명제를 보이면 충분하다
라고 하고 R을 보이자 해서 쭉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쓰기도 하는데 충분은 sufficient, 필요 조건은 necessary라는 이제 용어로 sufficient condition, necessary condi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요. 그냥 이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P이면 Q가 참일 때, true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두 줄로 끌 수 있고 그래서 쌤이 증명할 때 이면 이렇게 막 진행을 하는 것은 true가 되기 때문에 참이 된 어떤 영역적으로 참이 되면서 딱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줄로 일반적으로 그냥 썼던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기호를 이제 이 P이면 Q이다가 이제 참이 됐다는 거니까 이 P이면 Q이다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암기를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충분은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자, 여기다가 써놨는데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면 그냥 화살표 바로 이렇게 끄면 되고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면 필요 조건은 거꾸로 이렇게 화살표 써주면 됩니다. 뭐 R은 S이기 위한 예를 들어볼까요? 필요 조건. 자,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물어본다면 거꾸로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이걸 성립한다, 이게 성립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뭐 또 기억을 이런 식으로 필요는 거꾸로 가고 충분은 앞으로 간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T는 Q이기 위한 아이고 너무 필기가 엉망인데 충분 조건 미안합니다. 예쁘게 쓰세요. T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하면 그대로 화살표 그냥 끄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자면 그래요. 얘 진리집합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얘가 P가 Q를 포함되는 거잖아요. 진리집합을 보면.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P, Q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인데 자 한번 요 말 그대로 따라가 보면 P는 Q이기 위한 자 주어가 P입니다. 주어가 P입니다. P는 라지 Q가 되기 위해서 지금 목적이 Q인 거죠. Q가 되기 위해, Q이기 위한 아닙니까? Q가 되기 위해서 충분하죠. P만 되면 당연히 Q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P에 있는 모든 원소가 Q의 원소이기도 하니까 부분집합이잖아요. P는 Q이기 위해서 충분한 거죠, 지금. 의미가 이해되죠? 또 거꾸로 Q라는 대상은 이제 목표가 P예요. 목표가 P가 되기 위해서 Q라는 것은 P로 지나가기 위한 어떤 필요한 조건인 거죠. Q를 거치지 않고 P로는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Q를 거쳐야지만 P가 될 수 있으니까 P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확히 좀 언어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셔도 됩니다. Q는 P를 만들어지기, P가 목표이기 위한 아주 일단 요 단계는 최소한 통과해야 된다. 필요한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개 동시에 만족할 때 이제 이야기할 텐데, 두 개 동시에 만족할 때는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한답니다. 아까 전에 사실은 쌤이 설명 쎄가 빠지게 했는데, 쎄가 빠진 건 아니죠. 어쨌든 열심히 했는데, 날라갔어요.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예,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죠. 좀 삭제를 하고, 열심히 했는데, 다 날아갔습니다, 앞부분. 그래서, 그죠? 명제 얘가 참인 명제고 역은 여기다 참인 명제다. 이렇게 역도 참인 형태를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다. 라고 해서 얘가 얘가 성립하기 위한 충분 조건인 동시에 필요 조건이다. 일반적으로 명제 얘에 대해서 얘이고 얘일 때 양옆으로 AND죠. 이거는 AND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 동시에 필요 조건이다.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고 얘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필요 충분 조건. 네, 나왔습니다. If and only if 혹은 약어로 if라고도 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 아주 이거 뭐 수학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얘를 정의를 이제 요 위에 있는 것대로 하면 P이면 Q true고 and
Q이면 P. 그래서 쌤이 이걸 증명할 때 동치인 거 혹은 같은 말인 걸 증명할 때 가는 방향 보이고 오는 방향 거꾸로 여기인 거 보이고 할 때 요거를 지금 동시에 만족하게 하려고 이것도 보이고 이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거꾸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충 무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죠. 다시 말하면 기호가 P, Q 이렇게 쓴다면 Q, P 이렇게 써도 똑같겠죠. 그거는 왜 그럴까요? 얘가 지금 논리 기호로 지금 이렇게 엔드가 엮였잖아요. 그러면 나는 사람이다, 나는 죽는다. 이 두 개의 명제를 서로 나는 죽는다,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꾸 이렇게 교환하는 건 너무 논리적으로 당연히 되잖아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래요. 엔드 종료입니다. 모든 학생은 머리에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똑같은 말로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거는 편안하게 같이 왔다 갔다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집합으로 따지게 되면 서로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거 우리 증명했잖아요. 이게 true가 될 때 이렇게 된다.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이제 필요 충분 조건 마크 씁니다. 저는. 이때까지 쓰고 싶었는데 많이 참았어요. 그래서 이 양옆으로 된다는 얘기는 얘도 됐고 집합으로 따지면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어디 있냐? 그래요. 쓸게요. 이 말이 진리집합으로 오면 이거 진리집합 얘가 P에 포함된다 이 말이니까 이게 동시에 만족한다는 것은 쌤이 집합으로서의 등호에 대한 정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부분 집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진리 집합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은 진리 집합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진리 집합이 같다는 것은 필요 충분 조건이랑 같은 말이다라는 거. 자, 개념 확인, 진리집합이 같으니까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겠네요. 뭐 이렇게 보시면 P이면 Q이다, P이면 R이다, 뭐 이렇게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두 조건은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말해라 했는데 4의 약수는 당연히 10의 약수이기도 하죠. 그래서 4의 약수이면 10의 약수니까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라지 P랑 라지 Q는 요 관계를 갖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쓰자면 우리가 가는 방향이니까 P는 Q이기 위한 그대로 충분 말씀되죠. 충분. P는 Q이기 위한 충분한 조건 맞죠? 충분한 조건이죠. P는 Q이기 위해서 Q가 목표이기 위한 충분하죠. 이것만 보이면 충분하잖아요. Q는 당연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2번도 각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리집합으로 뭐 보고 풀어도 되고 바로 그냥 논증하셔도 됩니다. 바로 논증 한번 해줄까요? 다음 시간에 증명도 있으니까. 잠깐만요. 시간 좀 보고요.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안 된다고 보고 각자 해보시고 5번도 각자 이런 거 꼭 나오죠. 나중에 연습 문제에서도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증명 할 건데요. 뭐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증명도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오늘 수업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